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죠.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이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26%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도 요즘 보면은 하루 이렇게 상승했다, 하루 또 하락했다. 호재 악재가 반복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은 이건 이제 본격적인 이 긴축 시달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리나드 연준 부의장이 강력한 인플레 억제책을 필요로 한다. 이제 그렇게 매파적 발언을 한 데다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등으로 해서 악재가 한꺼번에 두 개가 같이 이제 겹쳐버렸어요. 같은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다시 후퇴시켰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도 그러니까 일찌감치 시작부터 아예 마이너스 0.73%나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 이후에 좀처럼 하락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오늘 장을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 늘 그렇지만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 폭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개인들은 많이 샀어요. 개인들은 지수가 계속 하락하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4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64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 1,33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35.03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88% 하락한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거의 코스피나 판박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작도 낮게 했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늘려나갔고, 또 지수 하락하는 데 따라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갔고, 이런 모습은 오늘 거의 양시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1,025억을 순 매도했고, 기관은 1,812억을 총 매도를 했고, 개인은 2,960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거의 1조 4천 정도, 1조 4천 정도 넘게 양시장에서 개인이 오늘 하루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943.1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어제보다 거의 1% 가깝게 0.98%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참 요즘 시장을 보면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매매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요 이제 세계 시가총액 1, 2, 3위의 오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3,585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은 1,81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무려 5,30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는 700원 빠지면서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은 132억을 팔았고, 기관은 406억을 샀고, 개인은 26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4,500원 빠지면서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은 1,29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29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1,911억을 순매수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의 패턴하고 오늘 주요 시총 1, 2, 3위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금리 이렇게 얘기 나오면 늘 움직이는 거 있죠. 보험.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브레이나드
그 부의장이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 뭐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이제 양적인 긴축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 하나인데 5월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들은 운영 수익이 좀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 뭐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그 3년 국채에 3%가 넘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쉽게 하는 말로 장난 아닙니다. 이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강관 이쪽은 EU가 러시아 그 5차 제재 방안 그 철강 수출입 제한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반사적으로 그다음에 뭐 다 아시지만 이게 뭐 안 오른 원자재가 있어야죠. 요새 뭐 다 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철강이나 강관도 그 제품 가격에다가 그거를 반영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로 올랐고 또 강관 쪽에서는 그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상수관 그 수도 상수관 교체를 발표해서 강관업계 쪽에 이제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원자력도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탈원전 그 정책 백지화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다음에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한수원의 고리 2호기가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가동 연장에 나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원전들도 좀 더 연장하는 거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수위 측 얘기가 원전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이런 걸 최단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와서 그쪽이 좀 올렸고. 또 개별 종목으로는 신송홀딩스 알죠? 신송식품의 신송홀딩스. 이 대두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대요. 대두콩. 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그 전까지는 뭐 옥수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non-GMO, GMO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막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럴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GMO조차도 잘 없으니까 GMO, non-GMO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오르니까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잠깐 그 말씀드린 룽트 코리아 열혈 강호 글로벌 이거 이제 그 흥행 기대 때문에 이것도 연일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오늘 이제 뭐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거 같아요. 그 넷마블 손자회사 있죠.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그쪽에 그게 이제 그 3자 배정 유중하는데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제로원 2호 펀드가 20억 정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이 디지털 휴먼 사업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런 소식 때문에 조금 뭐 현대차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 다 빠지는데 랭킹 10위, 시총 랭킹 10위 안에서 현대차만 오늘 1,000원을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워낙 뭐 주가도 많이 빠진 데다가 이제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파악됩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그 어제도 이제 요새 이제 계속해서 제가 4월 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긴축이 그렇잖아요. 이제 5월에 실제로 연준이 이제 5월에 하겠지만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시장이 시달림을 항상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실적 장세 이렇게 해서 굉장히 4월에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 장세는 어떠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갈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뭐 이렇게 실적 장세라는 거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금. 왜냐면 뭐 지금 이런 이제 긴축이라는 큰 그 시달림 안으로 이게 장이 쑥 들어가 버리니까 무슨 뭐 개별적으로 뭐 조금 뭐 이렇게 했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하더라도 이게 좀 길게 끌고 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급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근데 여러분, 긴축이라는 게 뭐예요?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오고, 브레이나드 부의장 말고도 앞으로도 이제 몇 사람 더 계속 얘기하겠죠. 그쪽으로 가면서. 그럴 때마다 이게 자주 이렇게 거의 발작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듭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5월에 연준이 금리 0.5%포인트 올려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양적 축소 어떻게 해? 대체대표 어떻게 해? 뭐 이런 거가 발표되기 전까지 오히려 시달리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이 지금 우리가 막닥뜨리고 있는 이 사항이 뭐 전혀 생소한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 긴축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뭐 1년 이상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생소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한꺼번에 이게 이제 터진 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역대로 들어간다는 시그널을 시장이 이제 감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50bp 올리는 거 뭐 다 알고 있고 5월부터 긴축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나빠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런 건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 주식시장에 좋다, 호재다 이렇게는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한번 시장의 반응, 어떻게 보면 이벤트죠. 이거를 겪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어제 그 브레이나드 부의장 발언으로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근데 이게 뭔가 좀 빨리 뭐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추가적인 제재한다 그러고,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많이 학살한 거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유엔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뭐 여기서 무슨 평화협상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제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악재가 한꺼번에 시장을 때리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상황이 지금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았던 것처럼 뭐 긴축 그거 하나만 갖고 시장이 씨름을 해도 힘든 판에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 또 됐죠. 그런데다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니 뭐 에너지 가격 막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덤비는 연준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알고 맞는 매인데, 근데 매는 알고 맞아도 아프긴 아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막 얘기했지만 점차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제 시장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간극이 좀 생겨요.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적인 상황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오는 차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과 반등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다. 시장. 또 이러다가 조금 유화적인 시그널이 뭔가 하나 나와보세요. 그러면 또 시장이 또 탁 하고 튀어오릅니다. 그랬다가 또 이제 얘기 나오면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요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대 수익을 낮춰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일어나는 상황과의 간극에서 오는 이제 주가의 변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 특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댓글을 요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오류가 뭐냐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르는 쪽에다가 무게를 많이 둬요. 뭐 이래도 오르는 쪽, 저래도 오르는 쪽. 그건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꼭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꼭 오를 것 같다. 맞아요.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그거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며칠째 계속 4월 들어오면서 매매 방법, 매매 대상, 시장의 그 흐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오늘 그런 하락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근데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건데, 오늘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조 4천억이나 매수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놀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매수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뭘 찾아야 돼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그냥 난 그런 거 귀찮다 이러면, 근데 귀찮으면 주식 투자 못 하시죠. 귀찮아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상되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것들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짧은 수익을 노리는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도, 그래서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 듣고 해보신 분들이 댓글 많이 다시더라고요. 큰 금액이 아니라도 그 대상이 대형주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상 그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나름대로 작은 수익이지만 이게 생기고, 이게 여러분이 멘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나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땐 또 이러면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본격적인 긴축, 지난번에 이제 25bp 움직인 거 말고 이제 본격적인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격을 시장이 이제 미리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받는 거죠. 어떠면 정작 금리 인상하고 그 긴축 발표하는 날 주가가 오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시장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더 이상,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깊게 빠지기도 힘든 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르기도 힘든 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쪽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게 옆으로 횡보를 우리 생각보다 길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힘든 장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장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벼운 매매만 허락돼요. 가벼운 매매만. 그러니까 메인 포트,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량주들은 배반을 안 해요. 언젠가는 오는데 그 이제 시간의 문제니까, 메인 포트는 뭐 결국은 우리가 시간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가볍게 해서 뭐 법 내려온다에 보면 이렇게 몇 개로 이제 분류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돌잖아요. 뺑뺑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정책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짧은 매매, 그래서 뭐 소액의 수익이라도 그런 매매밖에 당분간은 할 수가 없다. 당분간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좀 지속될 것 같다, 현재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호재가.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제재 빨리빨리 풀고 그게 그래도 다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연준이 뭐 갑자기 금리 인상폭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고생은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 고생이고 길게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런 이제 이벤트를 겪고 나서 시장이 그 금리 인상이나 긴축에 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서 또 시장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찾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달림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이라 좀 심하게 이제 흔들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도 뭐 증권업계에 몇십 년 있으면서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뭐 그런 시장에서도 다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어렵다 그래서 다 죽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 너도 나도 뭐든지 사면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타임도 짧게 주고 기대 수익도 짧게 주고 이런 시장이 당분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시장이 뭐 늘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뭐 100일이면 97일 힘들고 3일 좋고 이게 원래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그 3일 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고생하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를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좀 가벼운 매매를 한쪽에서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우량주 장기 투자 막 이것만 외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